네. 자,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하면서요. 두 가지 타입의 변수. 인스턴스 멤버와 스태틱 멤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할게요.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시냐면 int라고 할게요. int. 앞에 프라이빗이나 퍼블릭과 같은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거는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공개를 하겠다라는 걸까요?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어디에 있는 클래스?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 네. 앞에 별다른 수식어가 없으면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이 없으면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서는 공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instance variable. 좀 길긴 하지만 변수 이름이 조금 길긴 하지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태틱을 붙일게요. 똑같이 int인데 static int static variabl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가요. 변수 선언 부분만 봐도 벌써 이클립스가 얘는 정자체로 보여주죠. 근데 얘는 이탈릭체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누워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코드를 보시면 걔네들이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변수들입니다.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도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 폰트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을 거예요. 이탈릭체로 보였을 거예요. 걔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스태틱에 붙어있는 녀석들이에요. 자, 이렇게 선언하는 녀석을 인스턴스 변수라고, 인스턴스 멤버 변수 혹은 인스턴스 필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멤버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할 때 스태틱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 붙이지가 않으면 인스턴스 변수, 스태틱을 붙이면 스태틱 변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퍼블릭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메서드를 만들 거고요. void print variables라고 할게요. 자, 이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얘는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그죠? 스태틱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쵸? 메서드를 만들 때 필수로 필요한 거는 리턴 타입과 메서드 이름과 그리고 파라미터 선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앞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건 공개 범위. 우리가 메서드를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이냐, 같은 클래스에서만 공개를 할 것이냐, 같은 패키지에서 공개를 할 것이냐, 누구에게나 다 공개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앞에 있는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이런 내용이죠. 스태틱은 공개 범위가 아니라, 공개 범위에 대한 수식어가 아니라 언제 생성되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생성자를 부르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느냐, 생성자를 불러야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스태틱이에요. 그러니까 공개 범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 클래스에서, 이 메서드에서요. 이 메서드에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의 값을 출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출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출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스태틱 베리어블 출력할 수 있을까요? 스태틱 베리어블 출력할 수 있을까요? 스태틱 베리어블
되네요. 그죠? 에러 없죠.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public static을 붙여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범위는 public, 누구한테나 다 공개를 할 건데 이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가 아니라 스태틱 메서드예요. 리턴 타입은 void, 이름은 print variables 라고 하면 위에 있는 이름하고 겹치기 때문에 to를 붙일게요. 여기서는 이름을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규먼트, 즉 파라미터 선언이 파라미터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스태틱을 붙인다고 해서 얘랑 얘를 같은 이름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메서드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언제만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다를 때. 파라미터의 타입이 다르거나 파라미터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이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파라미터가 같을 때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한다. 말씀드렸죠. 요거는 오버로딩이 안 되는 경우예요. 수식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파라미터와 관련이 있는 거지. 자,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할까요? 스태틱 메서드라고 할게요. 스태틱 메서드라고 할게요. 자, 스태틱 메서드에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출력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자, 위쪽이랑 똑같이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넣어보세요. 복부터 여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복부터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가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왜 에러가 날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에러가 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주석으로 해가지고 주석 처리를 해버리면 돼요. 실행 안 되게끔 주석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 자, 에러가 나는 그 위치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에러 메시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를 보여줘요. 뭐가 잘못된 건지를 보여주는데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스태틱 참조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6.5절을 보시면 됩니다. 6.5절을 보시면 되고요. 스태틱 레퍼런스, 스태틱 참조를 못한대요. 어디에서? non-static field, 스태틱이 아닌 필드. 스태틱이 아닌 필드에 대해서 스태틱 참조를 못한대요. 말이 좀 이상하죠? 쉽게 얘기하면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스태틱이 아니에요. 스태틱이 붙어있지 않아요. 스태틱이 붙어있지 않은 변수는 스태틱 함수 내부에, 스태틱 메서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이 아닌, 그러니까 아까 에러 메시지에서 non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죠. 스태틱이 아닌 멤버 변수를 참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자바의 메모리 모델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바 런타임은 자바 메모리를 메서드라고 하는 영역과 메모리 영역과 그 다음에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과 그리고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 세 가지로 나눠서 메모리를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는 언제 만들어진다?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스태틱 베리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초기값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별다른 말이 없지만 프로그램, 그러니까 메인 시작하자마자 메인의 다른 코드들이 실행되기도 전에 얘는 메모리의 세 가지 영역들 중에서 메서드라고 하는 영역에 이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 설계도들이 쭉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java.len, java.string, java.len.string, java.len.method,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스태틱 테스트, 이런 그 클래스의 설계도들이 쭉 메모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설계도들 중에서 그 안에 스태틱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녀석들이 변수 리스트로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메서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메서드 영역을 스택에 있는 지역 변수나 힙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으니까 이 설계도를 가지고서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스태틱으로 붙어 있는 이 녀석은 이미 메모리에 있어요. 이렇게 메모리에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메서드부터 볼까요? 얘는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언제 사용 가능해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해요? 누군가가 new 하고서 생성자를 불렀겠죠. 생성자를 불러서 여기 인스턴스가 생겼고 이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있을 거고 그래야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여기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호출되는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호출되는 시점에는 이 변수가 메모리에 있어요? 없어요?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도요. 인스턴스 베리어블도 힙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그때 여기에 생겨나는 거라면 요 변수는 new하고 생성자 호출될 때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스태틱 베리어블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드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행될 때에는 인스턴스 베리어블도 스태틱 베리어블도 둘 다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서드 내부에서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를 생각을 해보죠.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는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new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new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죠? 그러면 new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new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면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는 변수는 누구만 만들어져 있어요? 인스턴스 베리어블과 스태틱 베리어블 중에서. 스태틱 베리어블은 만들어져 있지만 얘는 new를 하기 전에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태틱 안에서는 스태틱이 아닌 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호출되는 시점에 인스턴스 변수가 메모리에 있을지 없을지 이거는 장담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출되는 시점에 메모리에 있는 게 확실한 녀석들, 메모리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변수들만 혹은 확실한 메서드들만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예요. 스태틱은 넌 스태틱을 참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스태틱 변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 로직으로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는 스태틱 메서드만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인스턴스 메서드는 반드시 생성자 new가 먼저 호출되고 난 다음에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사용하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new가 되지 않으면 이 메서드는 사용을 못하는 메서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new가 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근데 스태틱은 new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new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 안에서는 스태틱 메서드만 호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클래스를 설계하기 전에 메인에서 메서드 만드는 연습만 했었잖아요. 메서드 만드는 연습할 때 제가 그랬을 거예요. 당분간 메서드 만드실 때 퍼블릭 스태틱은 무조건 붙이세요 라고 하고 리턴 타입 써주고 이름 만들어주고 파라미터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거만 바디 만들고 이렇게 했었죠. 얘 스태틱을 붙였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메인이 무슨 메서드니까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메서드니까 이 메인이 직접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하려면 스태틱인 것만 호출할 수 있었던 거랍니다. 근데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서부터는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면서부터는 메서드를 만들 때 제가 지금부터는 스태틱 뺄게요 그랬죠. 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했으니까 메인에서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호출했어요? 일단 먼저 클래스 이름으로 변수 선언하고 new 먼저 호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메서드 하고 호출했잖아요.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난 다음이니까 스태틱이 아닌 것들을 호출할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부터는 어떻게 했었냐면 스태틱을 안 붙였던 거예요. 가능하면 스태틱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왜 그러냐면 스태틱으로 변수들이 많이 선언되면 선언될수록 사용하는 메모리가 커져요. 그렇죠? 제가 아까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가 주기적으로 생겼다 사라졌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태틱은 프로그램 시작될 때 한번 딱 메모리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는 그 메모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사라지지 않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스태틱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그 프로그램은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몇 가지 다른 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인 오류가.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라.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적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근데 스태틱을 사용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스태틱을 사용해야 편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별로 코드 자체는 뭐 변수 선언하는 거, 변수 앞에 스태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메서드 할 때
스태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 그리고 안쪽에는 프린트문만 있으니까 그런 거고 에러 나는 부분만 잘 보시면 돼. 에러 나는 부분만. 스태틱 안에서는 스태틱만 사용할 수 있고 스태틱이 아닌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것만. 그리고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보죠. 사용을 해보면, 자, 여기는 다 되셨죠? 자, 메인으로 갈게요. 메인으로 가셔서 뭐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니까 필요가 없고요. 필요가 없고. 바로 출력문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스태틱 테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스태틱 필드 멤버 변수 값을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 다른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을 붙이지 않고요. 같은 패키지 레벨에서 공개가 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자, 스태틱 필드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한다 그랬어요. 스태틱 테스트. 여기다 점 찍어보세요. 점.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쓰고서 점을 쓰면요. 우리가 메스를 사용할 때처럼 메스라고 하는 자바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처럼 클래스 이름을 쓰고 점을 쓰시면요. 이렇게 두 개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스태틱 베리어블과 프린트 베리어블즈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보여줘요. 요거 하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얘는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얘는 우리가 직접 만든 건 아니죠. 상속받은 거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변수로는 인트 변수 중에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보이지 않아요. 스태틱 변수만 보이죠. 메서드도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보이지 않아요. 스태틱 메서드만 보여요. 왜요? 아직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태틱이란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다. 그냥 보이는 거 이렇게 쓰면 되죠. 보이는 거 쓰시면 되고요. 실행해 볼까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0. 초기화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스태틱 변수는 이렇게 초기화까지도 0으로 되어 있어요. 인트니까 0이고요. 불리언이면 false. 만약에 참조 타입이면 null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부연 설명을 여기다 하자면 스태틱 필드는 이미 메모리에 기본 값으로 생성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하지도 않았지만 여기에서 메모리라 하면 힙도 아니고 스택도 아니에요. 어디? 메서드 영역이에요. 메서드 영역. 그리고 당연히 스태틱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하기도 전에 스태틱 테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스태틱 메서드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스태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어떻게 사용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클래스 이름 쓰고 인스턴스가 없으니까 참조 변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변수 이름을 쓸 게 없단 말이에요. 변수 이름을 쓸 게 없어서
이렇게 클래스 이름 바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어떻게 보여줘요? 이탈릭체로 보여주죠? 이클립스가 얘네들은 스태틱이야 하고서 보여줘요. 자, 스태틱 메서드에서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은 뭐밖에 없다? 인스턴스 멤버 변수들만 접근할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스태틱 메서드에서는 스태틱 베리어블들만 접근할 수가 있고, 인스턴스 베리어블들은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런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인스턴스가 없잖아요, 지금. 인스턴스가 없으니까 인스턴스 변수를 못 쓴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태틱 테스트, 우리가 만든 스태틱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그럼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스태틱 테스트라고 하시면 되겠죠. 테스트라고만 할게요. 생성자 이름은 new.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나 인스턴스 메서드들은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라고 할게요.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 인스턴스 변수와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얘가 참조 변수죠. 얘가 인스턴스를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생겨난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그게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점을 해보세요. 테스트 점을 하시면 이제 보이는 게 뭐가 보이나요? 인스턴스 변수가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스턴스 변수. 마찬가지로 테스트 점을 하시면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프린트 베리어블즈라고 하는 우리가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메서드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 넣을게요. 줄바꿈 하나 넣을게요. 위쪽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메서드 안에서는 인스턴스 변수도 접근할 수 있고 스태틱 변수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스태틱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에 메모리에 먼저 다 생겨나 있는 녀석들을 스태틱. 그래서 스태틱 변수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거예요. 프로그램만 딱 시작이 되면. 근데 인스턴스 변수라고 우리가 그동안 불러왔었던 것들. 우리가 멤버 변수와 그 다음에 멤버 메서드들을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메서드 이렇게 얘기한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나서야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태틱 변수와 스태틱 메서드를요, 다른 말로는 정적 변수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요새는 정적이라는 말보다는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서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사용한다 라는 이름으로 스태틱 변수라고 하는 것 대신에 클래스 변수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고요, 요즘은. 그 다음에 스태틱
메서드라고 라고 하는 것과 뭐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한다라고 해서 클래스 메서드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적 메서드, 정적 변수 이런 용어는 좀 많이 안 써요. 그냥 스태틱이라고 그대로 하던가 아니면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서드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게 뭐냐면 이거였었죠. 우리가 메인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만들 때 스태틱, 보이드, 테스트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스태틱을 붙이지 않는 경우 할까요? 테스트 1번. 여기는 메인 인스턴스 메서드 메인 인스턴스 메서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테스트 2 여기서도 출력문 하나만 넣을게요. 여기서도 메인 스태틱 메서드 우리가 그동안 메인 클래스에서 항상 만들 때 그동안 메인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만드는 연습을 꽤나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계속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들었던 메서드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총점을 구하는 메서드, 평균을 구하는 메서드, 뭐 표준 편차를 구하는 메서드 이런 거 전부 다 메인 클래스에서 만들고 메인 클래스에 있는 메인 메서드에서 사용하려고 했었죠. 그죠? 자, 얘가 지금 뭐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스태틱이라고 선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인 이유는 설명드렸지만 자바 실행 환경이에요. 자바 런타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호출하는 메서드인데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인스턴스 생성 없이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아도 메인을 호출하기 위해서 메인이 스태틱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 런타임이 얘의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개발자가 여기다가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modified main 7번 하고서 생성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래버리면 자바 런타임이 얘를 찾아서 호출을 하려면 인트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파라미터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modify 제가 뭔가를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들기 나름이잖아. 디폴트 생성자는 호출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호출하면 되니까. 근데 개발자가 생성자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가 인트를 줄지, 스트링을 줄지, 불리언을 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바 런타임은 얘를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생성자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그 생성자가 없어도 일단은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는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호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인 메서드는 항상 스태틱입니다. 자바에서 메인 메서드는 항상 스태틱인 이유가 자바 런타임이 얘의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아도 메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아도 메인을 호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태틱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에서 스태틱을 붙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 때 스태틱이 아닌 것과 스태틱인 거를 만들면 메인에서는 테스트 1번을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테스트 클래스 만들 때의 그 에러 메시지 내용과 똑같아요. 스태틱 안에서는 넌 스태틱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스태틱 안에서는 스태틱만 사용해야 되지 스태틱이 넌 스태틱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언제 사용 가능한 거예요? 얘는 생성자 호출한 다음에 참조 변수가 있어야 사용 가능한 녀석이랍니다. 그래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공부하기 전에 메서드 만드는 연습만 할 때에는 제가 스태틱을 계속 붙였던 거예요. 2번을 호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테스트 2번이라고 하는 이 코드는 인스턴스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스턴스 없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은 클래스 안에 있잖아요. 같은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같은 클래스 아닌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클래스 이름을 굳이 이렇게 제가 뭔가를 모디파이어. 죄송합니다. 모디파이드가 아니라 굳이 이렇게 클래스 이름 자기 클래스인데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건데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호출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석을 넣어드릴게요. 요건 안 된다. 요건 안 돼요.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만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뭐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정말로 호출할 방법이 없을까요? 메인에서는 이런 메서드를 만들면 안 되는 걸까요?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모디파이어 7번. 모디파이어 7번.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하고요. 뭐라고 할까요? inst라고 할게요. 인스턴스 줄여서 쓴 거예요. new. 기본 생성자는 있잖아요. modify 기본 생성자. 그런 다음에 inst 인스턴스 점. 이렇게 하면 테스트 1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에서도 스태틱이 아닌 거를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사용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인스턴스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인스턴스를 통해서 사용하면 된다. 요렇게는 사용을 못하고 요렇게는 안 되고 요렇게만 가능하다. 그래서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은 요렇게 두 개 실행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태틱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태틱은 생성자 부르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스태틱이 아닌 것은 생성자를 불러서 인스턴스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러,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에러가 발생한다. 에러 메시지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 에러 메시지 내용들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교재 6장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순서는 약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긴 했지만 그 공개 범위, 억세스 모디파이어라고 말씀드렸죠. 공개 범위는 6장 6절 이거를 먼저 했고요. 지난주에. 오늘은 6장 5절 스태틱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챕터 6장에 있는 내용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점심 드시고 나서 이따 오후에는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하기 전에 이 스태틱의 활용 방법 중에서 싱글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싱글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자바에서의 그 디자인 패턴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챕터 7장에 있는 상속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